때는 12년 전인 2011년 5월.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도시 문경이야. 지방의 한 유력 일간지에서 일하는 고도현 기자는 그 날이 바로 어제 일처럼 너무 생생해. 자, 시작은 한 지인의 제보였어. 산꼭대기에 철사로 꽁꽁 묶인 시체가 나왔대. 철사로? 사람이 철사에 묶인 채 죽어 있다. 왜 그렇게까지? 100% 이거는 살인사건이라고. 자, 지금부터 육하 원칙으로 이 사건을 설명해 줄게. 첫 번째, 언제? 시신이 발견된 날짜는 2011년 5월 1일이야. 하지만 사망 시각은 아직 몰라. 두 번째, 어디서? 이 사건에서 이 어디가 굉장히 중요해. 시신이 발견된 곳이 어디라고 했지? 둔덕산. 해발 980m, 굉장히 높고 험한 산이야. 근데 시신이 발견된 곳은 둔덕산에서도 아주 특별한 장소야. 일까? 주민들은 이 고개를 고모치 혹은 고모제라고 불러. 고무지. 여기가 사실은 예전에 돌 광산이었어. 아, 광산. 그러니까 채석장. 포크레인 엄청 막 부시고 하는데 채석장. 그런데 여기는 90년대 말에 문을 닫았어. 그 후로 10년 넘게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지. 그런데 바로 이 채석장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된 거야. 아,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. 여기를 아는 사람이네. 자, 이제 문제의 무엇을? 변사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? 궁금하네요. 너무 궁금해. 피해자는 중년 남성이고 발견 당시에 속옷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. 자, 이거 딱 보면 알겠지?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해. 와, 이거 되게 무섭다. 그 화려한 사건의 무대를 자세히 보여줄게. 정말 정교하지? 예. 그러니까 일단 헬스장까지 가는 길이 확실히 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. 그치. 자,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흰색 SUV 차량.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차 안엔 이불, 삽. 망치 이런 게 발견됐어.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니까 텐트가 덩그러니 있어. 텐트? 자, 이 텐트 안에서 또 뭐가 발견이 됐냐? 전동 드릴, 톡, 15cm 대못들.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? 현장에 있던 이 흰색 차량을 조회해봤더니 한 남자의 정보가 떠. 경남 창원에 사는 김 씨라는 남자. 본인 아닙니까? 돌아가신 분. 확인 결과 김 씨가 바로 변사자였어. 자, 나이는 58, 직업은 택시기사야. 아내와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이 있어. 자, 경찰이 가족들에게 물었어. 문경에 혹시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? 아니요, 창원에 쭉 살아서 문경에는 연고가 없습니다. 김 씨가 왜 문경에서 사망했는지 가족들도 전혀 영문을 몰라. 자, 아직 내가 설명 안 한 또 다른 누구가 있어. 가족? 아, 목격자. 그래, 목격자. 목격자가 있었어. 십자가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3명의 남자야. 부자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,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주 씨.
저희가 이제 뭐 딱 문경을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딱 찝어서 갔던 건 아니에요. 장수든 뭐 번암이든 이제 그쪽도 거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제 모주 뭐 장수 그쪽을 지나서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. 뭐 거기만 본 게 아니고 부모는 이제 알거든 느낌상 이제는 아유 괜찮다 싶어. 근데 들어간 게 거기거든. 양봉하셨네. 맞아. 부자의 직업이 양봉업자야. 아, 그 혹시 그 마을에 양봉하시는 분이 계신가요? 동네에 벌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상도 이상 허락도 구하고 조언도 받아야 하거든. 그렇지. 그렇게 찾아간 사람이 누구? 아, 주씨. 주씨. 주씨란 남자야. 저 계세요? 저희가 그 양봉할 자리를 좀 찾고 있는데 그 마땅한 곳이 좀 있을까요? 아, 이쪽이야 뭐 벌치기 좋은 데 많죠. 양봉부자 부탁을 듣고 주씨가 떠올린 곳이 주씨가 떠올린 곳이 바로 이 둔덕산 채석장이었어. 그렇게 세 사람은 양봉부자 트럭을 타고 둔덕산을 오르기 시작해. 덜컹덜컹. 비포장길을 달려서 한참을 올라가 보니 찾길이 끝났어. 그 지점이 바로 여기야. 흰색 SUV가 발견돼. 자, 아버지는 차 쪽에 남고 아들과 주씨는 이 채석장 쪽으로 걸어 올라갔어. 그러다 저 멀리 기이한 물체를 발견해. 아까 현장. 맞아. 이 십자가. 세 사람은 곧장 마을 아래로 내려와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. 그때가 저녁 7시경. 양봉부자는 일단 간단한 조사를 받고 문경을 떠났어. 아주 뭐 뒤도 돌아보기가 싫었대. 채석장으로 경찰들을 안내한 건 주씨야.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좀 독특한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해. 이게 뭔지 한번 봐. 일단 작성자에 뭐라고 쓰여있지? 시해선. 바로 목격자 주씨의 닉네임이야. 주씨가 올린 거야. 멀리에서 본 저기를 보여줘요? 아, 사진 찍어 놓으신 건가요? 자, 이게 처음부터 보면서 내가 이제 찍은 거예요. 가만히 있어봐. 왜 찍어 그걸? 잊고 싶을 것 같은데. 기괴하네요. 괴기스럽고. 네, 좀 무섭고. 게다가 또 아주 묘한 사실이 또 하나 확인이 됐어. 경찰이 이 차량 조회할 때 네. 주씨도 파출소에 있었거든? 네네. 흰색 코란도. 이름 김땡땡. 창원 주소에 택시기사요? 그런데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주씨가 이런 말을 해. 창원 택시기사라고 하셨나요?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. 그날 우연히 발견한 시신이 자기가 아는 사람 같다는 거야. 자, 사망한 김 씨가 공교롭게도 주 씨가 운영을 하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이었다. 네. 자, 2008년 4월에 가입을 하고 주 씨를 만나러 이 동네에 온 적도 있었다. 이 문경에. 오. 아, 너무 의심스러워. 김씨 문경에 연고가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야. 그랬네. 한 번 와본 적이 있는 거네. 그렇지. 자, 그럼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이일까? 그리고 목격자 주 씨는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? 자, 그런데 앞으로가 더 혼돈의 카오스야. 또 뭐 했지? 사건 발생 8일 후 경찰이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해. 경찰은 십자가 시신 사건에 대해 숨진 김 씨의 단독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무슨 근거로 자살이라는 판단을 했을까? 사망 전 김 씨의 행적을 설명해 줄게. 일단 4월 초 김 씨는 창원에서 운행하던 개인 택시를 팔고 혼자 살고 있던 집도 정리했대. 그리고 한 자동차 매장에 나타났어. 그 짐이 좀 많이 들어가는 차를 사고 싶은데요. 그게 무슨 차겠어? 그렇지. 사건 현장에 있던 이 흰색 SUV야. 2,500만 원을 주고 새 차를 계약해. 보통 새 차를 사면 공장에서 매장이나 집 앞으로 탁송을 해주잖아. 근데 김 씨가 좀 특이한 요구를 해.
키를 탁 받아서 자기가 처음부터 자기가 운전을 해야겠다. 차를 공장으로 가겠다. 김 씨는 경기도 평택 출고장까지 직접 찾아갔어. 자기 친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. 차량이 딱 나오니까 동생에게 이걸 내밀어. 수건? 수건? 동생한테 야 이걸 운전석에 좀 깔아줘라. 운전석에. 무슨 영문인진 몰라도 동생이 수건을 깔아주니까 그제서야 운전석에 올랐다는 거야. 왜 의식 같죠?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해져 있는 것대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. 차량을 구입한 후 4월 8일 텐트를 하나 구입을 했어. 그리고 그 다음 날 9일에 문경으로 온 거야. 5일간 여관에서 투숙하면서 여기저기 뭘 사러 다닌 게 확인됐어. 목재상에서 나무를 구입한 게 4월 13일. CCTV에 잡힌 김 씨는 내내 혼자였어. 그리고 4월 14일 이날이 중요해. 이날이 중요해. 슈퍼에서 약 일주일치 식품을 구입하고 통신사 대리점으로 향.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해지하려고요. 자기 흔적을 없애겠다는 건데. 준비했었구나. 누가 봐도 이건 좀 신변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. 그렇죠. 그리고 경찰이 가장 결정적으로 본 건 이거였어. 어? 본인이 직접 제작을 했네. 아, 계획서네요. 말 그대로. 크기와 필요한 부품까지 세세하게 적어놓은 십자가 설계도, 그리고 못을 박을 순서와 시간까지 적은 실행 계획서. 경찰은 김 씨 혼자 모든 사전 준비를 하고 김 씨 혼자 이 계획서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결행했다고 보고 있어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차례야. 왜? Why? 김 씨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?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. 서로 떨어져서 산 이유도 다 종교 때문이었어. 형제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자주 했대. 부활, 영생. 유체 이탈, 재림예수 뭐 이런 말들 있잖아. 처음에 내가 문경 십자가 사건이 성경의 기록과 아주 비슷하다고 했었지. 근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소름 돋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. 뭔데? 첫 번째는 날짜야. 정확한 사망 날짜는 알 수 없어. 하지만 김 씨가 산으로 들어간 게 4월 14일 이후고 시신 발견이 5월 1일이니까 그 사이였다는 거야. 이 시기 짐작되는 게 부활절. 부활절. 부활절이야. 오. 2011년도의 부활절은 4월 24일이었어. 그리고 현장에 십자가가 3개 있었다는 거야. 성경을 보면 예수가 못 박힐 때 양옆에 2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형을 받잖아. 그리고 새 차를 뽑고 동생에게 했던 행동 혹시 기억나? 수건 깔고. 맞아. 꼭 수건을 깔아달라고 했잖아. 그 행동의 의미를 찾은 분이 있어. 차를 구입하고 의식을 했던 것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성경에 나오나 보다, 그 얘기가.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곳을 찾아가시거든요. 말하자면은 본인을 죽이고자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. 그러면서 그 가는 중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를 타십니다. 아무도 탄 적이 없었던. 우리가 교통수단이 자동차지만 이 당시 교통수단이 나귀니까. 와, 완전 빙의하셨네. 소름. 이 김 씨는 스스로를 예수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?
자신이 예수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걸 계획했다면 이 화려하고 치밀한 각본의 마지막은 뭘까? 부활을 꿈꿨나? 부활이지. 맞아. 부활. 성경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. 채석장도 골고다 언덕과 비슷한 곳을 찾았고 이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자신의 부활을 확인해 줄 사람은 계획이 없었을까? 있었겠지? 있었겠지. 그렇죠. 성경에 의하면 누군가 봤으니까. 그렇지. 이쯤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. 목격자? 채석장의 목격자들. 놀랍게도 채석장의 목격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처럼 3명이야. 희한하네. 희한하지. 이 채석장의 3명의 목격자들 중에서 그럼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? 이 공간을 알고 있는 주 씨? 주씨. 그래. 사망한 김 씨랑 아는 사이였던 주 씨.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봐. 벌을 키우는 봉장이 바로 광산 들어가는 진로에 있어서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제게 들은 말을 염두에 두고 답사를 했을 겁니다. 이 채석장을 소개해 준 건 주 씨 본인이야. 김 씨가 자기 이야기를 듣고 그 장소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.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니까 경찰도 당연히 이 주 씨를 주목했어. 만약 김 씨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돕거나 방조했다면 엄연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야. 당연하지. 경찰은 당시 1년간의 통화 내역을 살펴봤어. 문제의 인터넷 카페와 김 씨 주변인들까지 열심히 조사했어. 그런데 3년 전 만남 이후 두 사람이 교류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어. 한 건도. 사건 현장도 마찬가지야. 지문, 족적, 머리카락, DNA 싹 다 확인했는데 숨진 김 씨의 것만 나오는 거야. 결국 경찰의 결론은 이거야. 주 씨나 타인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. 찝찝해. 아니 왜 이게 자꾸 반문이 되는 거야. 그런데요. 김 씨는 왜 이런 죽음을 선택한 걸까? 거기에 너무 심취하고 빠져서 환생을 얘기했잖아. 그러니까. 다시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? 왜 이번 생은 뭐가 힘들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다. 숨진 김 씨에겐 가슴 아픈 개인사가 있었어. 오래전 건강이 안 좋을 때 아들이 간 이식 수술을 해줬대. 그런데 그 아들이 창창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. 이식을 한 뒤에? 그 후로 김 씨는 가족들하고 더 멀어졌고 혼자서만 지내왔던 것 같아. 속상하네요. 이번에 우리 제작진이 누굴 직접 만났거든? 자, 누군지 한번 잘 들어봐. 계세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 혹시 주일 선생님 맞으세요? 주씨. 주 씨? 맞아. 목격자 주 씨야. 저도 신기합니다. 지역민들도 잘 안 가는 곳이고 사륜차가 아니면 가지 못하는 곳인데 양봉하는 부자가 사륜차를 끌고 왔고 그런 것이 전부 맞아떨어져서 가게 됐습니다. 다 우연이었던 거야. 설마 갔겠어?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. 김 씨한테 채석장을 소개해 준 건 이번에도 인정을 했어. 하지만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는 거야. 뭐 현장도 우연히 가게 된 거고. 사진은 왜 찍었는지, 카페에 글은 왜 올렸는지도 물어봤어. 뭐래?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했어. 자, 주 씨는 자신의 결백함을 믿을지 말지는 사람들 각자의 몫이라고 얘기를 했어. 어렵네. 어렵지.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?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. 잡히는 게 없으니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. 숨진 김 씨와 전생에 인연이 있었을 것 같다. 오늘 이야기는
여기까지야. 국내에서 제일 큰 회사 15만 평. 보너스가 무려 400%. 아우, 째지지. 이건 완전 꿈의 직장이야. 왜 이렇게 잘해주지? 내 팔 어디 갔어? 팔이 없다고? 콜링도 기절해. 쓰러져 있는 거야.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. 평생 못 걷게 만들어줄까? 양아치네. 뭘 봤나? 귀신이셨어? 모든 건 이곳에서 시작됐어.